재혼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 400km 떨어져 각자 삽니다. 이상하죠?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그게 무슨 부부야? 재혼한 의미가 있어? 근데요, 우리한텐 이게 맞더라고요. 왜냐고요? 30년 결혼 생활 해봤거든요. 처음엔 사랑했죠. 근데 같이 살면서 점점 짜증나고 말 한마디에 싸우고 나중엔 얼굴 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또 저래. 왜 맨날 저러나 말해도 소용없어. 그렇게 30년. 남편 떠나고 3년. 혼자 사니까 편했어요. 간섭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근데 외롭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억지로 제주도 보냈어요. 거기서 만났어요. 호텔 방 배정착오로. 처음 본 남자. 58살. 저처럼 혼자 3박 4일.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 비슷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힘들었던 것도,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것도.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56살에 6개월 연애하고 같이 살까요? 했어요. 좋았어요. 처음엔. 근데 2주 만에 알았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또 30년 전이랑 똑같네. 설거지 문제로 싸우고, TV 채널로 싸우고, 작은 일로 매일 부딪히고, 사랑은 어디 갔고, 남은 건 스트레스뿐. 한 달 만에 결정했어요. 각자 살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떨어지니까 좋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설레고, 헤어질 때마다 아쉽고, 전화할 때마다 반갑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토요일만 되면 기다려져요. 일요일 헤어질 땐 아쉬워요. 60에 이런 기분 들 줄 몰랐어요. 같이 안 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겨워지기 전에 헤어지고 그리워질 때쯤 만나고. 이게 우리한텐 맞았어요. 지금부터 56세 이영희와 58세 강태수가 제주도에서 시작해 찾아낸 보고 싶을 때 보는 자유도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 제주도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이영희는 그날 아침 짐가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도 3박 4일. 딸 아이가 예약까지 다 해놓고 억지로 떠밀었다. 엄마, 이번엔 진짜 가셔야 해요. 벌써 3번째 취소했잖아요. 그냥 집이 편한데 뭐.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이에요. 이제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그러셔야죠. 딸의 말이 맞긴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3년 동안 이영희는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하다 은퇴하고, 남편 간병하고, 남편 떠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김포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영희는 여행사 직원이 들고 있는 팻말을 찾았다. 제주 힐링 여행이라고 적힌 종이 옆에 중년 남녀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명단을 체크했다. 이영희는 줄 뒤에 서서 사람들을 둘러봤다. 다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온 것 같았다. 혼자 온 사람은 자신뿐인가 싶었다. 이영희 고객님, 확인됐습니다. 탑승권 여기 있고요. 제주 도착하면 호텔 배정 안내 드릴게요.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다. 창가에 앉은 이영희는 구름을 바라봤다. 3년 만에 떠나는 여행이었다. 아니, 사실 남편과 함께였던 여행까지 합치면 거의 10년 만이었다. 남편은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당신 혼자 다녀와. 나는 집이 편해. 늘 그랬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그냥 그러려니 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1시간 남짓 비행 끝에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여행사 직원이 공항 로비에서 일행을 모았다. 자, 여러분 모두 오셨죠? 총 20명입니다. 지금부터 호텔로 이동할 건데요. 호텔방 배정은 도착해서 말씀드릴게요.
버스에 올랐다. 차창 너머로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다. 유채꽃이 한창이었다. 5월의 제주는 아름다웠다. 호텔은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다. 로비에 짐을 내려놓자 직원이 방키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김미숙 고객님, 3층 301호. 박정수 고객님, 3층 302호. 이영희는 자기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점점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자신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저기요, 제 방은요? 아, 이영희 고객님이시죠? 잠깐만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들여다봤다. 그때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 아직 못 받았는데요. 돌아보니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 강태수 고객님이시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저희 쪽에서 실수가 있었네요. 실수요? 네. 객실 배정이 잘못됐습니다. 원래 1인실로 예약하신 두 분이신데 시스템 오류로 2인실 하나로 잡혔네요. 이영희는 눈이 커졌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당장 다른 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혹시 오늘 하루만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쓰실 수 있으실까요? 내일 아침 바로 방 옮겨드릴게요. 강태수라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영희를 봤다. 이영희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처음 보는 남자와 한 방을? 저는 괜찮은데 이영희 고객님께서 불편하시면. 아니, 저도 사실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 보였고 하루만이라고 했으니까. 이영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하루만요.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층 315호. 문을 열자 깔끔한 객실이 나타났다. 문제는 침대였다. 더블 침대 하나, 그리고 창가에 작은 소파 하나.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강태수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아니에요. 제가 소파에서. 안 됩니다. 제가 괜찮아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영희는 짐을 풀며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딸아이가 강제로 떠밀어 온 여행에서 첫날부터 이런 일이. 저기요. 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같이 내려가실래요? 아, 네. 어색하긴 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식당으로 향했다. 뷔페식 저녁이었다. 제주 흑돼지, 각종 해산물, 나물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다. 이영희는 접시에 음식을 조금씩 담았다. 혼자 사니까 식사량이 줄었다. 요즘엔 거의 먹는 게 귀찮았다. 이쪽 자리 괜찮으세요? 강태수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다.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할 말이 없었다. 강태수도 조용히 식사만 했다. 혹시 처음 오셨어요? 제주도. 강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요. 오래전에 한번 남편이랑. 아, 결혼하셨군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죄송합니다. 또 침묵이 흘렀다. 이영희는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저도요. 강태수가 낮게 말했다. 네, 저도 혼자예요.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아, 그래서 친구가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첫날부터 이런 일이. 강태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영희도 따라 웃었다.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둘 다 혼자라는 게, 비슷한 처지라는 게.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시간은 9시. 자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먼저 씻으세요.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결국 이영희가 먼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다. 3년 만에 떠난 여행인데 이렇게 어색한 상황이 될 줄이야.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강태수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어 보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강태수가 차례로 들어갔다. 이영희는 침대에 앉았다가 소파로 옮겨 앉았다. 침대는 강태수 것이니까. 한참 후 강태수가 나왔다. 머리가 젖어 있었다. 회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아, 침대 쓰세요. 제가 소파에서.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강태수는 소파로 가서 담요를 꺼냈다. 작은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이영희는 미안했지만 더 권할 수도 없었다. 불 꺼도 될까요? 네.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다. 이영희는 눈을 감았다. 3년 만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서 자는 밤이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소파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수도 불편한 모양이었다. 괜찮으세요? 이영희가 작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소파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허리.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 뒤척였다. 이영희는 마음이 불편했다. 간호사로 30년을 일했던 사람이었다. 환자 보는 눈이 있었다. 저러다 허리 다친다. 저기요. 네. 침대 크니까 같이 써요. 담요로 가운데 맞고. 안 됩니다. 어떻게. 저도 잠이 안 와요. 계속 뒤척이시니까. 그냥 담요 벽 쌓고 자요. 강태수가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소파에서 침대로 옮겨왔다. 이영희는 담요 2장을 가져다가 침대 가운데 쌓았다.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고맙습니다. 뭐 어때요? 둘 다 불편하게 잘 것도 없고. 담요 벽 너머로 강태수의 체온이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남편이 죽고 3년 동안 혼자 자다가 누군가와 침대를 쓰니까. 이영희 씨. 네. 혹시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갑자기 뭔 질문인가 싶었다. 하지만 어둠 속이라 그런지 대답하고 싶어졌다. 글쎄요. 처음엔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을 멈췄다. 강태수가 기다렸다. 사랑은 금방 식더라고요. 남은 건 애무랑 참는 거였어요. 30년이 그랬어요. 저도요. 강태수의 목소리가 작았다. 25년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 물으면 솔직히 아니었어요. 전 일만 했고 아내는 제가 없는 게 더 편해 보였고. 왜 이혼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요구했어요. 당신 없어도 잘 산다고. 저도 반대 안 했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었거든요. 둘은 한참 말이 없었다.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근데요. 이영희가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어떠세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외롭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저도 비슷해요. 남편 죽고 나서 처음엔 편했어요. 간섭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외롭죠? 네, 외로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했다. 담요벽 너머로 서로의 인생을 나눴다. 결혼 생활, 외로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잠이 들었다. 얕은 잠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강태수가 먼저 일어나 있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뷔페가 8시부터래요. 네. 근데 방은요? 아,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오후에나 다른 방 준비된대요. 그럼 오늘 하루 더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이야기를 나눈 후로 강태수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 아침을 먹고 일정이 시작됐다. 첫날은 성산일 출봉이었다. 버스에 올랐는데 자리 배치가 또 묘했다. 여행사에서 같은 방 쓰는 사람들끼리 앉게 한 모양이었다.
이영희와 강태수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성산일 출봉 입구에 도착했다. 계단이 가팔랐다. 천천히 올라가세요. 강태수가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봤다. 이영희는 숨이 찼지만 괜찮았다. 간호사 생활하면서 체력은 길러뒀으니까. 계단 중간쯤 올랐을 때 발을 헛디뎠다. 아, 강태수가 재빨리 손을 잡아줬다. 큰 손이 이영희의 손을 감쌌다. 따뜻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손을 놓아야 하는데 강태수가 그냥 잡고 있었다. 위험하니까 제가 잡고 갈게요. 이영희는 뿌리치지 않았다. 손을 잡고 계단을 올랐다. 56년을 살면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떨렸다. 정상에 올랐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강태수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다. 이영희 씨.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어젯밤 이야기 나누면서 느꼈는데 이영희 씨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이상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고 싶어서요. 이영희는 아무 말도 못했다. 강태수가 계속 말했다. 저도 제 마음이 이상해요.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근데 자꾸 신경 쓰여요. 이영희 씨가. 저는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근데 혹시 저도 괜찮으신가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다. 이영희는 강태수를 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거짓말 같지 않았다. 솔직히요. 이영희가 입을 열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강태수 씨랑 이야기하는 게. 강태수가 환하게 웃었다. 그럼 됐어요. 나쁘지 않다니까. 손을 꽉 쥐었다. 이영희도 살짝 힘을 줬다. 둘은 한참 그렇게 바다를 봤다. 점심은 해녀의 집에서 먹었다. 성게미역국과 전복돌솥밥이 나왔다. 강태수가 이영희 그릇에 성게를 덜어줬다.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다른 일행들이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다. 부부인 줄 아나 보다. 이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정정하지 않았다. 오후 일정은 올레길이었다. 7번 코스의 일부를 걷는 거였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길이 아름다웠다. 이영희와 강태수는 일행과 조금 떨어져서 걸었다. 손을 잡고. 이영희 씨, 결혼 생활 힘드셨죠? 그럼요. 강태수 씨는요? 저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할 게 있어요. 강태수가 걸음을 멈췄다. 전 부인한테 잘못했어요. 네. 손도 들었고 소리도 많이 질렀어요. 이영희는 손을 뺐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때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얘길. 이영희 씨한테 솔직하고 싶어서요.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실망하실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무서우시면 이해해요. 지금 돌아가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5년 동안 상담도 받았고 많이 변했어요. 이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폭력을 휘두른 남자. 보통 그런 사람들은 안 변한다고 했다. 근데 강태수는 지금까지 조심스럽고 배려심 있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네, 당연하죠. 그날 오후는 어색했다. 저녁 식사 때도 대화가 별로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둘 다 조용했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다. 강태수도 뒤척이는 게 느껴졌다. 이영희 씨. 네, 제가 오해 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전 부인한테 심하게 한 건 맞아요. 근데 자주는 아니었어요.
결혼 생활 25년 동안 손들었던 게 3번인가 4번. 그래도 변명은 안 되죠. 근데 진짜 변했어요. 이혼 후에 분노 조절 상담을 1년 받았어요. 지금은 화나면 자리 피하고 심호흡하고 차분해진 다음에 이야기해요. 이영희가 몸을 돌려 강태수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보였다. 왜 변하려고 했어요? 아들이요. 아들이 저 때문에 엄마 편만 들었어요. 아빠 싫어요.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드님이랑은요? 연락해요. 한 달에 한 번쯤. 아직도 어색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이영희는 한참 생각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60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이영희가 입을 열었다. 저도 숨긴 게 있어요. 네. 남편 죽기 1년 전에 다른 남자 만났어요. 강태수가 놀라서 일어나 앉았다. 사람 없는 결혼 생활이 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병원 후배가 소개해준 남자가 있었어요. 3달 정도 만났어요. 그게 남편이 암 진단 받고 나서 끝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간병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지만 죄책감은 있었거든요. 둘은 한참 말이 없었다. 우리 둘 다 완벽하진 않네요. 강태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전 이영희 씨 좋아요. 과거가 어쨌든 저도요. 강태수 씨가 나쁘진 않아요. 그날 밤 둘은 담요 벽을 치웠다. 그냥 나란히 누웠다. 손을 잡고 이틀째 아침 직원이 연락을 했다. 죄송하지만 방이 계속 없네요. 3박 내내 같은 방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대신 비용 환불해 드릴게요. 이영희와 강태수는 서로를 봤다. 전 괜찮아요. 강태수가 말했다. 저도요. 둘째 날은 한라산 둘레길을 걸었다. 숲길이 시원했다.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했다. 강태수 씨, 이혼하고 누구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소개받은 적은 있는데 한 번 만나고 말았어요. 왜요? 다들 제 재산부터 물어보더라고요. 건축가라니까 돈 많은 줄 알고. 돈 많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강태수가 멈춰섰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가난해요. 네. 이혼하면서 재산 80% 줬어요. 위자료로. 제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부산에서 원룸 살아요. 이영희는 놀랐다. 건축가면 돈 많을 줄 알았는데. 일은요? 작은 사무실 다녀요. 그냥 월급쟁이예요. 많이 실망하셨죠? 아니에요. 이영희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돈 많지 않아요. 간호사 연금이랑 남편 보험금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딸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게 목표고요. 그럼 우린 둘 다 가난하네요. 그러게요. 둘은 웃었다. 돈이 없어도 상관없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셋째 날은 바다 근처 카페들을 돌아다녔다. 이영희는 강태수 옆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영희 씨. 네. 여행 끝나고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전 서울이고 강태수 씨는 부산인데요. 멀긴 하죠. 근데 KTX 타면 2시간 반이에요. 그래도 일단 연락하고 지내다가 안 되면 그때 정리해도 되잖아요. 지금 포기하긴 아까워요.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까웠다. 이 감정이. 마지막 밤이었다. 호텔방에 돌아와 짐을 쌌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간다. 각자의 일상으로. 이영희 씨, 산책 갈래요? 지금요? 네. 마지막 밤인데 바다 좀 보고 싶어요.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컸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이영희 씨, 강태수가 이영희를 돌아보게 했다. 저 진심이에요. 당신 좋아해요. 저도요. 서울 가서도 연락해요. 자주 만나고. 네.
강태수가 이영희를 끌어안았다. 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다. 따뜻했다. 키스해도 될까요? 이영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강태수의 입술이 닿았다. 부드러웠다. 오래 키스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조심스럽고 천천히 56과 58이 서로를 안았다. 다음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손을 잡았다. 꼭 연락해요. 네. 김포공항에서 헤어졌다. 강태수는 부산행 비행기를, 이영희는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잘 들어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이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매일 연락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영상통화도 했다. 2주 후에 만났다. 서울역에서. 강태수가 부산에서 올라왔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손을 잡고 명동을 걸었다. 점심을 먹고 카페에 앉았다. 이영희 씨, 우리 사귀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돼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천천히 가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다. 2주에 한 번씩 만났다. 서울에서 만나거나 부산에서 만났다. 영상통화는 매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요즘 표정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남자 만나세요? 이영희는 놀라서 딸을 봤다. 어떻게 알았어? 엄마 표정 보면 알죠. 누구세요? 제주도에서 만났어. 강태수라고. 나이는요? 58.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재혼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그냥 만나고 있어. 저는 엄마 행복하시면 좋아요. 근데 조심하세요. 뭘? 제주도 여행방 배정이요. 사실 제가 조작했어요. 뭐, 여행사에 부탁해서 일부러 같은 방으로 했어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서 누군가 만나시길 바랐어요. 이영희는 어이가 없었다. 딸아이가 그런 짓을. 화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좋잖아요. 이해가. 하지만 웃음이 나왔다. 딸의 계획대로 된 셈이었다. 강태수 아들도 알게 됐다. 강태수가 먼저 말했다고 했다. 아들이 뭐래요? 처음엔 걱정하더라고요. 제가 또 그럴까봐. 그래서요? 한번 만나고 싶대요. 이영희 씨를. 한 달 후 부산에서 만났다. 강태수 아들 부부와 저녁 식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강민수입니다. 35살의 건장한 남자였다. 아내와 함께 왔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재혼 계획 있으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아버지가 예전에 폭력적이셨던 거 아시죠? 알아요. 강태수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많이 변하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다시 그러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느껴졌다. 1년이 지났다. 이영희와 강태수는 계속 만났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주변에서 재혼하라는 말이 많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재혼하시지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강태수가 말했다. 이영희 씨, 우리 같이 살까요? 네. 부산에서 같이 살아요. 아니면 서울에서. 매번 오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이영희는 망설였다. 같이 산다. 그게 과연 좋을까?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결정했다. 일단 같이 살아보기로. 부산에서. 이영희가 서울집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강태수의 원룸은 작았다. 20평쯤 됐다. 둘이 살기엔 좁았지만 괜찮을 것 같았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마치
신혼부부 같았다. 그런데 이 주째부터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 이영희가 늦게 일어났다. 이영희 씨, 벌써 9시예요. 그래요? 좀 더 잘래요. 저는 7시에 일어나는데. 그럼 혼자 일어나세요. 작은 불편함이었지만 신경 쓰였다. 강태수는 아침형 인간이었고 이영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저녁에 강태수가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었다. 이영희 씨,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또요? 어제도 나갔잖아요. 어제는 회사 사람들이었고 오늘은 친구들이에요. 매일 나가시네요. 매일은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영희도 짜증이 났다. 알았어요. 가세요. 강태수가 나갔다. 이영희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30년 결혼 생활이 떠올랐다. 남편도 이랬다. 매일 약속 잡고 나가고 강태수가 밤 11시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다녀왔어요. 네. 냉랭한 대답이었다. 강태수가 눈치를 챘다. 화났어요? 아니에요. 목소리 들으면 아는데요. 그냥 피곤해요. 이영희 씨, 강태수가 다가왔다. 순간 화가 치밀었다. 왜 매일 밖에서 노세요? 집에 사람 있는데, 친구들 만나는데 매일은 아니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나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집에만 있어야 돼요? 목소리가 커졌다. 이영희는 강태수를 봤다. 화난 얼굴이었다. 그 순간 두려웠다.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다. 손 들었다고, 소리 질렀다고. 강태수도 자신의 표정을 깨달았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죄송해요. 목소리 높였네요. 방으로 들어갔다. 화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참 후에 나왔다. 얼굴을 씻은 것 같았다. 이영희 씨, 제가 너무 그랬죠. 화 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약속 줄일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이영희 씨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은 서로 등을 대고 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작은 일들로 부딪혔다. 설거지 문제. 왜 설거지를 안 해요? 지금 하려고 했어요. 나중에 하면 기름때 안 빠져요. 청소 문제. 청소기 돌렸는데 여기 왜 먼지가 있어요? 제가 안 보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해요? 음식 문제.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귀찮아서 간단하게 했어요. 저는 반찬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한 달이 지났다. 사랑은 어디 갔고 남은 건 짜증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도 다퉜다. 사소한 일이었다. TV 채널 문제였다. 저 드라마 보고 싶은데요. 저는 뉴스 보고 싶어요. 어제도 뉴스 봤잖아요. 매일 봐야 하는데요. 그럼 저는요? 나중에 보면 안 돼요? 나중엔 피곤해서 못 봐요. 결국 이영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강태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강태수 씨. 네.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같이 사는 거요.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싸웠잖아요. 작은 일로. 그래도 저 30년 결혼 생활이 이랬어요. 처음엔 사랑하다가 점점 짜증나고 나중엔 얼굴 보기도 싫고. 강태수 씨랑 또 그렇게 되기 싫어요. 강태수가 아무 말도 못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전 부인이랑도 그랬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같이 살면서 점점 싸우고 나중엔 폭력까지. 이영희 씨랑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각자 살아요. 네. 다시 서울 가세요. 저는 부산에 있고 그냥 만날 때만 만나요. 그게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린. 이영희는 눈물이 났다. 맞는 말이었다. 같이 살면 안 됐다. 그럼 우리 관계는요? 관계는 유지해요. 사랑은
하대같이 살진 않는 거죠. 그게 되나요? 해봐요. 안 되면 그때 정리하고. 일주일 후 이영희는 서울로 돌아왔다.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헤어지신 거예요? 아니야. 그냥 각자 살기로 했어. 왜요? 같이 살면 안 되더라. 또 싸우고 지겹고. 그럼 연애는요? 계속해. 만날 때만 만나는 거지. 딸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되나요? 해보는 거지 뭐. 그날부터 다시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졌다. 신기하게도 괜찮았다. 영상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반가웠고 2주에 한 번 만날 때도 설렜다. 이영희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주말에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헤어졌다. 아쉬웠지만 그게 좋았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6개월이 또 지났다. 어느 날 강태수가 말했다. 이영희 씨, 우리 재혼할까요? 네, 법적으로 부부되는 거요. 근데 같이는 안 살고. 그게 무슨 부부예요? 요즘 그런 부부 많대요. 각자 집 유지하고 만나고 싶을 때 이영희는 생각했다. 재혼. 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왜요? 재혼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어서요. 혹시 제가 아프거나 하면 이영희 씨가 결정할 수 있게.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봐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사건이 생겼다. 이영희가 서울 길을 걷다가 넘어졌다.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었다. 강태수에게 전화했다. 손목 부러졌어요. 뭐, 어디세요? 지금 바로 가겠어요. 부산에서 어떻게 와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지금 가요. 3시간 후 강태수가 도착했다.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영희 씨,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손목만 부러졌어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강태수가 의사한테 물었다. 상태 확인하고 입원 수속 밟았다. 이영희 옆에서 밤새 지켰다. 왜 안 주무세요? 혹시 아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강태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영희 씨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이영희도 눈물이 났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퇴원하고 일주일 후 강태수가 또 말했다. 우리 재혼해요. 이제는요? 네. 오늘 일 보면서 확신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어야 해요. 그래야 제가 이영희 씨 옆에서 결정도 하고 보호도 하고. 하지만 같이는 안 살 거죠? 네. 각자 살아요. 서울, 부산. 근데 법적으로는 부부인 거예요. 이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해요. 한 달 후 구청에 갔다. 혼인신고서를 냈다. 축하드립니다. 담당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다.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뜻했다. 이제 우리 부부네요. 네. 근데 이상한 부부죠? 그러게요. 같이도 안 사는. 둘은 웃었다.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다.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하여, 새 출발을 위하여 잔을 부딪혔다. 다음날 이영희는 서울로, 강태수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집으로.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재혼하셨는데 왜 부산 안 가세요? 각자 살기로 했어. 그게 무슨 재혼이에요? 우리만의 방식이야. 친구들도 수군거렸다. 재혼했는데 같이 안 산다고? 그게 무슨 부부야? 이상하네. 하지만 이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한테 맞으면 됐다. 강태수도 부산에서 비슷한 말을 들었다. 재혼했으면 같이 살아야지. 각자 산다고. 그럼 재혼을 왜 해? 강태수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남들이 뭐래도 상관없었다. 2년이 지났다. 이영희는
서울집에서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다. 재혼한 지 2년. 하지만 여전히 각자 산다. 한 달에 2번 만난다. 매일 밤 영상통화한다. 이상한 부부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우리한텐 이게 맞다.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안다. 작은 일로 부딪히고 짜증나고 나중엔 미워진다. 30년, 25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하지만 떨어져 있으면 다르다. 만날 때마다 설렌다. 헤어질 때마다 아쉽다. 전화할 때마다 반갑다. 60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매일 보면 지겨워질 사람이 2주에 한 번 보니까 항상 좋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희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갈게요. 좋아요. 뭐 먹을래요? 영희 씨가 해주는 거면 다 좋아요. 웃음이 났다. 58 남자가 이렇게 귀엽게 문자를 보낸다. 토요일이 됐다. 서울역으로 마중 나갔다. 강태수가 KTX에서 내렸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손을 잡고 걸었다. 집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강태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역시 영희 씨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맨날 그러시네. 식사 후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영희 씨. 네.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상하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마요. 우리만 좋으면 되죠. 강태수가 이영희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제 방식 받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 방식 받아줘서. 그날 밤 강태수는 서울집에서 잤다. 이영희 옆에서. 다음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고 점심도 먹고 오후에 산책했다. 저녁 때 강태수가 짐을 챙겼다. 이제 가요? 네. 내일 일 있어서. 다음 주에는 제가 부산 갈게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현관에서 포옹했다. 사랑해요. 영희 씨. 저도요. 강태수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영희는 혼자 남았다. 외롭지 않았다. 이틀 후면 또 영상통화하고 일주일 후면 또 만난다. 그 생각만으로도 괜찮았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60평생 살면서 배웠다. 사랑과 결혼은 다르다는 것을,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재혼했다. 하지만 각자 산다. 서울과 부산 400km. 가깝지만 멀고 멀지만 가깝다. 소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한다. 속박하지 않는다. 하지만 믿는다. 이게 우리가 찾은 60대의 사랑이다. 내 잎 클로버 같은 행운이다. 첫 번째 잎은 자유다. 각자의 공간, 각자의 시간, 간섭 없는 삶. 두 번째 잎은 사랑이다. 한 달에 2번 만남, 매일 밤 영상통화, 끝없는 설렘. 세 번째 잎은 존중이다. 과거를 묻지 않음, 현재를 강요하지 않음, 미래를 약속하지 않음. 네 번째 잎은 행운이다. 60에 만난 기적, 재혼보다 나은 관계, 늦었지만 최고의 선택. 이영희는 핸드폰을 들었다. 강태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랑해요. 우리 방식으로. 곧 답장이 왔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웃음이 났다. 2년 전 제주도에서 우연히 만났다. 호텔 방 배정 실수로. 아니, 딸아이의 계획으로. 그때는 몰랐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재혼하지만 같이 살지 않는 이상한 부부가 될 줄.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맞다. 우리한텐 정답은 없다. 누구한텐 재혼이 맞고 누구한텐 혼자가 맞고 우리한텐 이게 맞다. 다 다른 거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 밤이 깊어갔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강태수가 있으니까. 400km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옆에 있으니까. 이영희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60평생 살면서 이제야 알았다. 사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같이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거리를 두는 게 때로는 더 가깝게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이영희는 잠들었다. 꿈을 꿨다. 제주 바다가 보였다. 강태수가 손을 잡고 있었다. 영희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요. 네, 우리 방식으로.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다. 햇살이 들어왔다. 핸드폰을 봤다. 강태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이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사랑해요. 토요일에 봐요. 벌써 기다려져요. 저도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다.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하루. 강태수가 있는 하루. 60에 찾은 네잎클로버 같은 행운의 하루. 이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창밖을 보며 마셨다. 2년 전 제주도 여행이 생각났다. 어색했던 첫날, 손잡고 걸었던 올레길, 키스했던 바닷가. 그리고 지금 같이 살지 않지만 매일 연락하고 2주에 한 번 만나고 법적으론 부부인 이상한 관계. 하지만 이게 좋다. 우리한텐 이게 맞다. 솔직히 말하면 재혼하고 싶지 않았다. 또 누군가 눈치 보며 살기 싫었고, 또 간섭받기 싫었고, 또 참으며 살기 싫었다. 근데 혼자는 외로웠다. 그래서 찾은 게 이 방식이다. 재혼은 했는데 같이 안 산다. 이상하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말한다. 그게 무슨 부부야? 재혼한 의미가 있어? 근데 있다. 법적으론 보호받고, 실제론 자유롭고, 외롭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이게 딱 좋다. 30년 같이 살아봤다. 좋을 때도 있었지만 지겨울 때가 더 많았다. 또 저래. 왜 맨날 저러나?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다 식고 그냥 사는 거다. 이제 그러긴 싫다. 강태수 만난 지 2년. 아직도 설렌다. 토요일 되면 기다려지고 일요일 헤어지면 아쉽고. 이게 사랑 아닌가. 60에 이런 기분 들 줄 몰랐다. 같이 안 사니까 더 좋은 것 같다. 만날 때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지겨워지기 전에 헤어지고 그리워질 때쯤 만나고. 이게 우리한텐 맞다.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누구한텐 재혼이 맞고 누구한텐 혼자 사는 게 맞고 우리한텐 이게 맞고 다 다른 거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면 되는 것 같다. 우린 이게 맞았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 이영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씻었다. 오늘은 뭘 할까? 동네 산책이나 갈까? 친구한테 전화나 할까? 자유롭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 강태수도 지금 부산에서 자기 일과를 보내고 있을 거다. 저녁 때 영상통화하면 오늘 뭐 했는지 이야기 나눌 거다. 오늘 뭐 하셨어요? 산책하고 친구 만났어요. 강태수 씨는요? 헬스장 가고 책 읽었어요. 보고 싶어요. 저도요. 토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더 좋잖아요. 그렇다. 기다림이 있어서 좋다. 매일 보면 당연해진다. 일주일 기다려서 보면 특별해진다. 이게 우리가 찾은 60대의 사랑이다. 소유하지 않는 사랑, 밀어내지 않는 사랑, 가까우면서 멀지 않은 사랑, 네잎클로버처럼 행운 같은 사랑. 이영희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다. 60의 5월, 늦지 않았다. 아직 사랑할 수 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